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여기 있는 이 제품인데요. B500이라고 해가지고 배터리 파워를 이용한 무선 조명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항상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생각보다 강한 파워와 정확한 색온도를 가지고 있는 꽤 쓸만한 전자동, 그러니까 TTL이랑 고속동조, HSS죠. 고속동조 지원이 가능한 그런 국산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괜찮은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리뷰를 맡겨주신 SMDV 측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다 측정을 해 가지고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이렇게 이번 리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리뷰는 총 2부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에 관해서 스펙이라든지 여기에 관한 기본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2부에서는 이거를 제가 실제 필드에 갖고 나가가지고 사용을 해본 실사용기 위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SMDV라는 회사는 이제 국내에 있는 국내 업체예요. 국내 업체인데 이렇게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 사진 조명을 열심히 만드는 업체가 지금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에 위치해 있는 이 SMDV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아주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개발했다는 제품인데 제품 이름은 B500입니다. B500. 전체적인 이 제품의 개요는 뭐냐 이러면은 이제 500W의 파워를 사용하는 배터리형 무선 동조 조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자동 기능인 TTL이나 HSS 고속동조를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조명을 접하는 사람도 제법 손쉽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것과 함께 세트로 나온 동조기죠. 무선 동조기. 이 동조기 역시 다양한 카메라 브랜드가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니콘, 캐논, 그리고 후지필름이 있는데 소니는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이 컨트롤러의 이름은 이제 B 컨트롤러입니다. B 컨트롤러. 여기 이름이 나와 있죠. B 컨트롤러. 네, 이제 TTL과 이제 HS 동조가 가능하고 당연히 광량 조정 역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스펙상으로 보면은 무게는 약 2.2kg라 가지고 보통 이 정도 급의 조명이 3kg대인 거에 비해 가지고는 1kg 정도 가벼운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kg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다라든지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1kg 차이이기 때문에 그게 그건가 보다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거를 들고 나가다가 3kg짜리를 들고 나가 보니까는 그 1kg 차이가 이제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차이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줄여서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량 조절은 1:1에서 256분의 1 광량까지 총 8단계로 광량 조절이 가능하고요. 모델링 램프로는 LED 램프를 채용을 했는데 이 LED 램프가 광량이랑 이제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되는데 3분의 1단계까지는 아니고 1:1 풀발광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2분의 1 광량 이런 식으로 한 스텝씩은 광량 연동이 됩니다. 이 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에 모델은 이 모델링 램프가 광량과 연동이 안 돼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추가 액세서리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이 리플렉터가 있습니다. 이 리플렉터가 있는데 이 리플렉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갖고 가볍지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크롬 도움이라 그러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반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대한 이제 확산각이라든지 패턴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별매로 발매되고 있는 이 스누트라는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가운데 이렇게 허니컴이 달려 있어 가지고 확산각을 이제 굉장히 많이 좁혀야 될 때 그렇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이게 또한 여기서 AC 어댑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원을 꼽는 데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돼지코 조명이, 돼지코라 그러나요? 이걸 이제 꼽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모양이 배터리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이 조명에다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착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랑 똑같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요런 이제 AC 파워팩을 이제 따로 팔고 있어요. 이 AC 파워팩을 사용을 하면은 이 배터리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빠른 재충전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외관부터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요렇게 조금 납작하게 요런 납작한 요런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뒤에 밑에는 이제 그 손잡이가 달려 있고, 위에는 이제 배터리를 위로 이렇게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는 가장 일반적인 보웬스 호환 마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보웬스 호환 마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홀은 여기 보면은 스피곶을 꼽을 수 있도록 스피곶 홀이 되어 있고요. 물론 스피곶 잠금 장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틸팅이 가능하도록 여기 손잡이가 하나 달려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밑면에 보면은 발열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풍구와 함께 여기 팬이 달려 있어요. 이 팬이 굉장히 열을 많이 받을 때는 이 팬이 빠르게 도는데, 소음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 귀 기울여서 들으면 살짝 들리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여기 뒤에 별도의 동조기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싱크 단자가 여기 3.5파이 그 라디오 잭이라 그러죠. 3.5파이 라디오 잭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한다고 하는 USB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에는 여기 광동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요 센서가 윗면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모든 버튼은 뒤에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이 버튼이 뒤에 다 달려 있는데, 제가 써본 이런 조명들 중에서는 모든 이 버튼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버튼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게 사용하기 불편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버튼이 없는 게 사용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 놓은 거는 훨씬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컬러로 되어 있는데, 요게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드라든지 모드도 이제 직관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촬영 그 스트로보스코프라 그러죠. 그런 기능도 여기 마찬가지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속동조는 이게 해보니까 여기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에서 셔터 속도가 동조 속도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자동으로 바로 고속동조 모드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크게 이제 광량을 조절을 하거나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광량 조정 버튼이 이제 크기가 다르게 크게 있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채널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채널을 누르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눌러서 채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레이브 모드죠. 이게 이제 따로 동조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광동조를 할 때 쓰는 모드가 이제 TTL 기능에 이제 2번 발광이 되니까, S1은 TTL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발광이 감지됐을 때 바로 발광하는 거고, S2 모드는 이제 한번 그 두 번째 발광에서 연동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룹은 이제 A, B, C, D 4개가 제공이 되는데, 요게 동조기하고 이제 완전히 연동이 돼가지고, 동조기에 이제 A면은 이 1번으로 선택한 4개의 조명까지 A, B, C, D로 해서 따로따로 모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는 말 그대로 소리 나고 안 나고, 이것도 버튼 따로 하나 뽑아놓은 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리고 모델은 이제 모델링 램프를 이제 제어를 하는 겁니다. AF는 이제 그 자동 초점 보조광을 여기서 이제 나오게 이렇게 하는 모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끄는 모드, 그 다음에 이제 프루프라고 되어 있는 거는
광량 연동 모드입니다. 광량 연동 모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최대 광량, 그냥 불만 들어와 있는 거는 최대 광량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모드는 이제 테스트 발광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발광이 되는 테스트 발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용 동족이죠. 이 B 컨트롤이라고 하는 동족인데, 여기 뒤에 있는 이 버튼과 거의 1대1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아주 사용하기 편했어요. 아마 사용해 본 것 중에는 따로 매뉴얼을 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버튼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조기에 불을 켜는 그 버튼이에요. 나머지는 완전히 다 똑같이, 요것과 똑같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이제 특징은 A, B, C, D가 바로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같은 채널에서는 B, C, D까지 내 마음대로 바로바로 조명의 광량이라든지 요런 거를 다 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속동조라든지 스트로보스코프까지 이제 빠르게 작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다른 동조기와 연동할 수 있도록,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다른 동조기와 연동할 수 있도록 이 싱크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3.5파이 라디오 잭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작은 2.5파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뒷면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면이죠. 카메라에 이렇게 달았을 때 여기는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달려 있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USB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장착 방식은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장착하는 방식이에요. 배터리는 일반적인 AAA 전지가 이렇게 뒤에 2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동조기를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했다. 요게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외관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기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광실이라고 하는 이런 두리뭉실한 그런 말을 이제 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광량, 색온도, 그리고 듀레이션 타임, 그 다음에 이 조명의 조사 각도, 그리고 이게 패턴이 있는지, 촬영 빛의 패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광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량은 500와트급이라고 했는데, 이 와트라는 개념이 빛의 세기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소비 전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500와트급이라도 광량을 재보면은 제각각 다 틀려요. 물론 스튜디오 조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발광으로 이런 액세서리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액세서리 없이 완전히 이렇게 노출된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면은 1m 떨어진 곳에 노출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풀발광일 때 F값이 16.9가 나왔습니다. 16.9가 나왔는데, 이 값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이드 넘버죠. 아무런 장치가 없이 얘 혼자 발광을 했을 때는 16.9의 가이드 넘버를 가지는 그런 조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독스 AD600의 광량이랑 그 다음에 스튜디오 조명용 모노라이트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풀로 발광했을 때 얘가 이제 500W인데 16.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독스의 AD600은 600W급인데 16.6이 나왔습니다. 요 정도 차이는 물론 여기 측정의 오차치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상적인 거는 600W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00W짜리와 거의 비슷한 풀발광의 광량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똑같은 600W지만은 스튜디오용 모노라이트는 보시다시피 22.6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센 광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트와 광량의 직접적인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은 와트가 광량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광량 테스트를 해보면은 모든 조명이 거의 동일하게 한 단계씩 내려갈 때마다 광량이 2분의 1씩 줄어들어 가지고 거의 정확한 그런 광량 조절 컨트롤 능력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조명으로 팔 수가 없겠죠. 아무튼 이런 기본기는
정확한 광량의 조절에 기본기는 된다. 그리고 최대 광량은 16.9다. 이런 액세서리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측정을 한 거고, 모든 이런 마운트를 가지고 있는, 이건 보엔소 호환 마운트죠. 마운트를 가지고 있는 조명이 마운트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본 마운트를 장착을 하거나 다른 마운트를 장착했을 때 광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액세서리 없이 풀로 발광했을 때는 16.9였는데 지금처럼 기본 리플렉터, 제공되는 기본 리플렉터를 장착을 하면은 22.6으로 광량이 아주 세지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쭉 가면서 광량의 변화도 역시 그 액세서리와 상관없이 모든 광량은 정확하게 2분의 1씩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들 리플렉터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그 조사 각도가 크더라고요. 커가지고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 리플렉터 있죠. 이렇게 생긴 가장 기본형으로 나오는 일반 리플렉터를 장착했을 때는 광량이 32.3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스튜디오 라이트를 사용할 때 거의 대부분 이런 기본 리플렉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장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광량은 한 32.3 정도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색온도를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조명은 5500K, 켈빈 값으로 5500K가 맞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은, 이 램프라는 게 이게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로 근사치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까지, 그러니까 5700에서 뭐 5300까지 정도의 한 400 정도의 그 관용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훌륭한 그런 조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떤 조명을 테스트를 해봐도 그 범위를 살짝 넘어갑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 이제 측정 장비로 했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측정 장비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차일 수도 있어서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테스트해본 B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발광일 때 5380,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 5430, 4분의 1일 때 5460 이렇게 가다가 16분의 1일 때 5480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거의 그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32분의 1일 때 색온도가 떨어지죠. 5320으로 되고, 그 다음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256분의 1일 때 이제 550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 색 정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출렁출렁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른 조명과 비교를 해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오렌지색, 지금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B500이죠. B500이고, 그 다음에, 고독스의 AD600 같은 경우에는 5560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128분의 1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그 색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25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라이트죠. 스튜디오 모노라이트인 같은 경우에는 6500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5750으로 떨어지는 이런 색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색온도 측정 장비로 모든 조명을 테스트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 변화폭,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어디냐 이러면은 5500K 주변에서만 시작을 하면은 크게 우리가 사진용 조명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알아야지 되겠지만은 요거를 추후에 조정을 해가지고 거의 완벽한 그 색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B500이 이렇게 이제 그 색온도를 그 어느 정도 굉장히 적은 오차 범위 안으로 맞춘다는 것은 제가 테스트 해보면서도 제법 놀란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조명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발광을 끝내는지, 발광 시작과 끝으로 갔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짧게 걸리는지 요것도 측정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측정한 데이터는 T.1 T.1 값이고요. T.5 값은 의미가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보시더라도 이거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측정한 거는 T.1 값이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나와 있는 비디오가 있죠.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얘가 잽싸게 반짝하고 지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풀 발광일 때는 한 200분의 1초 약 대략
대략 200분의 1초, 지금 측정한 걸로는 뭐 195분의 1초, 185분의 1초 이러는데 측정을 할 때마다 약간씩 뒤에 숫자들이 한 10단위 정도, 맥시멈 10단위 정도는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한 200분의 1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량이 점점 줄어들수록 듀레이션 타임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조명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스튜디오용 조명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튜디오용 조명은 한 550분의 1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64분의 1, 그러니까 최저 광량으로 했을 때 250분의 1초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스튜디오 조명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인물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촬영하기에 적당한 250분의 1초에서 500분의 1초 정도의 듀레이션 타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배터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듀레이션 타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빠른 듀레이션 타임이 있냐 이러면은 스피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작은 조명이기 때문에 훨씬 빠른 그런 듀레이션 타임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듀레이션 타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렇게 비교 대상인 이제 고독스의 이제 AD600B에 비해서는 조금 느린 그런 듀레이션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조명을 사용했을 때 패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튜디오용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레렐 렌즈라든지 이런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살짝 반투명한 처리를 이 램프 앞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뭐 별다른 특징 없이, 별다른 패턴 없이 굉장히 골고루 그렇게 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리플렉터죠. 여러분 보시는 이 기본 리플렉터를 장착했을 때도 특별한 패턴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반 리플렉터를 착용한 것 역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그런 패턴이 찍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사 각도인데요. 물론 이런 조명, 이런 타입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조사 각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나갈 것 같지만은, 이런 조명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이 각도로 나갑니다. 이 각도 안에 있는 모든 대로 빛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넓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리플렉터를 장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름 이 각도가 줄어들지만은 거의 180도에 가까운 각도의 조사 각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반 리플렉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약 한 120도 정도, 120도 정도의 조사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은 다른 조명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략 이렇다라고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MDV에서 나온 배터리형 조명인 B500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은 거의 똑같은 광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kg 정도의 무게를 감축을 한 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델링 램프로 사용한 LED의 광량이 조명의 광량과 연동하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국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히 AS가 굉장히 편하고, 저도 옛날에 아주 한 10년도 더 넘었죠. 여기서 처음으로 SMDV라는 곳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제 무슨 동조기 이런 거를 제가 많이 사서 썼어요. 그런데 이 동조기가 자빠지면서 많이 깨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진 걸 다 모아서 보내면은 나름 이렇게 새 거 같이 싹 꽂혀가지고 보내주는 점들을 보면은 AS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전화해갖고 물어보세요. 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색온도 이런 것들도 이제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B 컨트롤러의 이 직관적인 큰 사용 방법, 그리고 뒷면에 나와 있는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인 이런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소니가 굉장히 대세죠. 소니가 대세인데 아직 소니용 소니용 컨트롤러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를 갖다가 야매로 끼워 가지고 소니에서도, 물론 저는 자동 모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촬영해서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 소니에서도 다 테스트 촬영을 했고, 캐논용 빅 컨트롤러도 캐논 카메라에 장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샘플 촬영을 다 해봤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B5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